얼마 전에 일본에서 퇴비에 관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 퇴비의 나쁜 점들 그리고 토양에 미치는 영향들이 참 안 좋다라고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저도 농사를 14년간 지면서 연구도 하고 제품들도 검증도 해보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퇴비는 정말 안 좋구나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료의 허구성, 안 좋은 점들을 언젠가는 꼭 밝혀야겠다라고 하는데 좀 겁이 났어요, 솔직히요. 우리나라 퇴비 회사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300여 군데가 넘고요. 등록되지 않은 공장까지 합치면 500여 곳이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좀 그렇고 좀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드디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얼마나 이런 잘못된 그런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왔고, 이 토양이 그동안 얼마나 오염됐나를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퇴비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비료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건 일본 논문이고요.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퇴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함수율이에요. 함수율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하면 퇴비에 물 함량이 얼마큼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함수율이라는 자체가 퇴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율이 이렇게 20% 정도까지 건조를 하는 상태에서는 입재가 됩니다. 입재가 돼서 뿌리기 좋거나 살포하기 좋고 무게도 가볍게 되는데 적정량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퇴비의 함수율의 적정량은 45%에서 55%,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 정도만 되면 괜찮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퇴비는 입재인데 선진국은 지금 이와 같이 입상 형태나 펠릿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좋은 퇴비를 위해서 선진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펠릿 형태로 나온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들 쓰고, 여기에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는데요. 이게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분야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농자재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누림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생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이기도 하고요. 임충근 박사님이 이거를 따로 개발하고 제형을 만들고, 제가 이 펠릿 형태가 토양에 맞는지를 6개월 이상 검증을 했어요. 이 제형 자체가 조금 모자라거나 냄새가 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개선의 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를 드렸고, 임충근 박사님이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이런 펠릿 형태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릿 형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거, 쌀겨라든지 미생물 이종을 넣고 이렇게 펠릿 형태로 만들어서 누림이라는 제품에서 슈퍼 옥토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비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좋은 퇴비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공계분이라는 말을 써 있는데, 가공계분이라는 것이 뭐 가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열 처리를 충분히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쁜 균들이라든지 잡초의 종자라든지 깨끗이 만든 상태에서 미생물이라든지 영양분들 넣고 이렇게 펠릿 형태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교토대하고 굉장히 지금 밀착하게 공동 개발도 하고 연구하고 있는 제품들이 풀빅산으로 펠릿을 만들어 달라 해서 작년에 제가 3월부터 테스팅을 다 해봤는데 땅에도 굉장히 지력 효과라든지 병균 예방에도 좋고요. 풀빅산으로 만든 펠릿이라든지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슈퍼 옥토로와 같은 이런 펠릿 형태의 퇴비를 사용한다면 농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토양 개량을 위해서는 펠릿 퇴비 제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재는 보관하다 보면 관리를 못했을 때 수분이라든지 병균이라든지 벌레들이 와가지고 이제 알을 까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집 퇴비는 부숙이 굉장히 잘 됐다. 구입해가지고 그거를 1년, 2년간을 부숙을 시켰다. 어떻게 시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농협이나 일반 데에서 퇴비를 구입하셔서 비닐로 덮여있는 포장된 상태를 그대로 쌓아놓고 1년이나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부숙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는데요. 부숙은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쌓아놓는다고 부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건조를 시키고 뒤집고 건조를 시키고 뒤집고 열 처리도 해줘야 하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완벽한 부숙 상태가 되는데, 그냥 쌓아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퇴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겨울에
밭에다가 퇴비를 뿌려놓으면 굉장히 좋다, 해야만 한다.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전혀 안 맞는 건데, 퇴비와 비료가 섞이면 가스가 발생돼요. 그러다면 가스 장애로 인해서 어린 모종들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퇴비나 세계적인 이 퇴비들은 산성토양이라든지 유기물질이 없을 때 퇴비를 넣어서 이 땅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토양에 유기물질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퇴비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춥기도 하고 바람도 세고 이럽니다. 그럼 다 날아가 버리거나 지온 형태가 얼어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겨울에 뿌린다, 뭐 잘 된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3월에 얼었던 것이 풀리고 그랬을 때 뿌려주시고요. 토양에다가 가스 장애가 걱정된다라고 하면 15일이나 20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이렇게 로터리를 치셔서 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노지도 많이 하지만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설하우스는 특히 이제 퇴비를 뿌려놨을 때 가스 장애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럴 경우도요, 항상 이 퇴비를 뿌려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15일이나 20일경에 주 심기를 한다든지 작물을 심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펠릿 형태 같은 경우는요, 뿌려놓고 한 4, 5일 지나서 또 하셔도 큰 문제가 안 돼요. 한 일주일에 10일 정도가 있으면 어떤 것을 심으셔도 가스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펠릿 형태 가격이 세요. 가격이 세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내가 농사를 저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원자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우스 농가 200평 한 동에 비료를 보통 50포, 좀 안정적으로 넣으려면 70%에서 80%를 넣어야 안정적인데, 여러분 국가 보조 사업을 받으시죠. 국가 보조 사업을 받게 되면 2,500원이라고 하면 70%만 더라도 17만 원 돈이네요. 가격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온 펠릿 형태나 일본에서 온 펠릿 형태는 50평에 25,000원 선이거든요. 25,000원에서 50평에 한 포니까 4품을 뿌리면 돼요. 10만 원에서 12만 원이면 200평 한 동을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불안불안하게 사용하시는 퇴비보다는 이렇게 펠릿 형태로 나온 이런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지에 사시는 분이거나 작게 농사하시는 분들은 퇴비 내가 보조를 받으니까 싸기 때문에 무조건 써하는데요. 대농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런 퇴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대농으로 50동 40동 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자기는 퇴비를 못 믿겠다, 그래서 쓰지 않는다는, 그건 그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했던 퇴비의 함수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잠깐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퇴비의 함수율을 보시면 여기 40에서 55%가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입니다. 왜 함수율이 중요하냐? 함수율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발효 성공을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이 함수율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율이 너무 많아버리면, 쉽게 하면 수분이 너무 많으면 산소 차단이라든지 염기균이 증가되고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되고요. 또 수분이 너무 적으면 미생물 활동이 정지가 되고 발효 온도 상승이 잘 안 됩니다. 함수율을 딱 맞춰줘야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퇴비를 사용하시는 대규모로 하시는 논이나 아니면 큰 밭이나 이런 곳에서 대체적으로 벌크 형태, 몇 톤 트럭에다 가져다가 몇 개를 뿌렸는지 뭐 몇 톤을 뿌렸는지 하는데 그건 불안해요. 지금 대부분 우분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대구 고령에 가서 보면 우분 엄청나게 써놨어요. 그리고 발효시킨다 그래요. 부숙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뭐도 덮어놓지도 않았어요. 냄새도 심하고요.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날라와서 퇴비에다가 알을 까요. 또 아니면 기어와서 알을 까요. 거기 보면 공벌레 굉장히 많아요. 안에 따놓으면. 그리고요, 겉은 부숙이 됐을 때 이렇게 뒤집어줘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5번 정도 뒤집어줘야 하는데 뒤집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겉은 그런 대로 부숙이 된 것 같은데 안쪽에 30cm, 뭐 깊게는 60cm를 하면요, 그 안에 굉장한 열이 발생되고 있고요. 가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시고 잘 쓰셔야 돼요. 톤으로 가져오면 싸니까 이걸 써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분에는요 이와 같이 함수율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습한 거고요. 돈분도 마찬가지고요. 개분은 그래도 좀 적은 편인데 개분에는 질소질이 굉장히 많아요. 300평에 1톤 정도 뿌리신다라고 하면 그 1톤에 들어가 있는 이 개분의 질소질 함량이 보통 17에서 18%예요.
그러니까 질소지 함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산 같은 경우가 한 17%, 가리 같은 경우가 한 5%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톤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평균 시비량을 감안하셔야 돼요. 10아라당 300평당 13.8kg, 6.8kg, 8.8kg. 그리고 퇴비의 함수율보다 중요한 거는 가온 처리, 온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임충근 박사님 참 대단하시다라고 한 것이 퇴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슈퍼옥토리는요 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열 처리 공장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지시셔가지고 2군데 정도 찾으셔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열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열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일본 논문에 하단부를 이걸 우리말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온도 이 정도 되면 병원균이나 기생충이 사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잡초종자도 이렇게 다 사멸이 되는데 우리나라 밭에 가보시면 풀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멀칭도 하지만 부직부도 다 깔아요. 펠릿은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60도가 유지돼야 하거든요.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생물은 60도에서 다 사멸하게 되니까 슈퍼옥토리 리체니포미스나 섭틸러스 균도 60도 이상에서 사멸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임충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미생물을 두텁게 그리고 또 미생물에 갑옷을 입혀놨어요. 코팅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별하지 않고요. 슈퍼옥토로에 있는 미생물은 100도씨까지도 죽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테스팅을 거쳐서도 봤고 그 다음에 밭에 뿌려봐서도 다 확인을 했던 내용이니까요. 다른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펠릿으로 된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될 겁니다. 좋을 거고요. 토양에도 좋습니다.